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가 요즘 정말 무서운 말을 연일 쏟아내고 있죠. 의대 가지 마라. 특히 한국 사람들. 결국 대부분의 일은 AI가 대체한다. 의대 전공은 이제 비싼 취미일 뿐이다. 문과 최상위 직업이라고 불리던 변호사와 회계사도 AI가 대체할 수 있다고 하고, 이과의 끝판왕인 의사마저 AI 앞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시대입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문과 탑, 이과 끝판왕도 아닌 우리 대부분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할까요? 세계적인 규모의 글로벌 광고 및 홍보 기업인 덴츠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광고 시장은 계속 성장 중이며, 그 성장의 거의 전부는 디지털 알고리즘 기반 광고가 끌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전망 악화에도 불구하고 광고비 지출은 계속 증가할 예정이고, 그 예산이 전 세계 1000조 원대라고 해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50조인데 아시아와 미주의 80%나 쏠린 온라인 광고 시장 하나만 1000조 원이란요. 제가 멀쩡히 다니던 회사 퇴사하고 프리랜서 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뭔지 아세요? 회사를 다니는 동안 구글 애드센스 계정 하나, 내 콘텐츠 자산 하나를 제대로 키워두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돈은 이미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면 유튜브 보고 검색하고 하루에 상당한 시간을 이미 온라인에서 쓰고 있습니다. AI가 일을 다 해준다면 우리가 폰 붙잡고 있는 시간은 더더욱 늘어나겠죠. 문제는 이 온라인 시장의 흐름을 알고만 있는 사람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1000조 원 중의 일부라도 줍줍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는 거죠. 블로그 시작한 지는 8, 9년, 최근 3년 가까이 월 1000달러 넘는 수익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디파서블입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 어떠세요? 구조조정, 희망퇴직, 성과 압박, 나이 많은 직원부터 정리한다고 온갖 뉴스에서 난리죠. 이게 대기업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까지 이미 시작됐습니다. 특히 40대 정규직은 가장 애매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연봉은 높고 대체 인력은 많고 아직 퇴직금은 벌고 재취업은 쉽지 않은 나이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회사를 그만두고 부업을 시작하면 늦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조급한 마음으로 단기간에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밀려오기 때문이죠. 이 상태에서 선택하는 부업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30대에 아무 생각 없이 회사 그만뒀던 제가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던 사실이에요. 쉽게 돈 벌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회사를 자신있게 박차고 나왔는데 회사 그만두고 수익이 0원인 상태로 몇 개월을 쪼들렸어요. 한 5년은 정기적인 수입 없이 통장도 가난하고 마음도 가난한 채로 조급해하며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부업은 보험처럼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회사가 잘 돌아갈 때, 월급이 들어올 때, 마음이 급하지 않을 때, 그때 시작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땅 매수, 온라인 쇼핑몰 운영, 디지털 콘텐츠까지 팔아본 제가 왜 수많은 부업 중에서 블로그를 가장 추천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 시간 대비 효율이 좋습니다. 블로그는 하루 한두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야근 끝나고 아이 재우고 잠들기 전 1시간, 2시간으로 미래의 수입 통로를 만들 수 있는 부업, 사실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본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카페 창업, 프랜차이즈, 부동산 투자는 시작도 전에 돈부터 깨집니다. 하지만 블로그는 초기 비용 거의 0원이거나 도메인 샀거나 스킨 사는 비용 그게 다입니다. 한 달에 1, 2천원 꼴이에요. 자본이 든다고 하기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사실 티스토리가 멀쩡하게 운영됐다면 자본이 완전 제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즘엔 티스토리 추천하면 안 되니까요. 티스토리 말고 블로그 스팟하고 워드프레스 하는데 한 달 1, 2천원 수준이면 됩니다. 실패해도 리스크 거의 없어요. 든 자본이 없기 때문에 혹시 망하더라도 그렇게 마음 쓰라리게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안 내도 되니까 정규직이 가장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부업입니다. 저는 블로그만으로 한 달에 100에서 200만 원 가져가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도 블로그 관련해서는 사업자 안 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시작 전부터 걱정하시는데, 블로그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사업자 등록증 안 내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튜버나 블로거 등 애드센스로 번 돈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코드로 신고하면 되거든요. 세 번째, 회사에 들키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블로그는 얼굴 안 나와도 되고 본명 안 써도 되니까 조용히 혼자 내 속도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쌓이는 자산입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블로그 글 하나는 오늘 써도 끝이 아닙니다. 한 달 뒤에도, 6개월 뒤에도, 1년 뒤에도 검색이 되면 계속 돈을 벌어옵니다. 이건 노동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제 블로그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다주는 부동의 1위 글은 4년 전에 쓴 글입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할게요. 늦은 건 블로그가 아니라 준비 안 한 시간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3개월 뒤엔 글이 쌓이고 6개월 뒤엔 수익 구조가 보이고 1년 뒤엔 회사 말고도 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저는 이걸 회사를 그만두기 위한 부업이 아니라 월급을 지키기 위한 부업이라고 말합니다.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사가 갑자기 무리한 일을 던졌을 때 예전 같으면 이걸 또 내가 해야 하나? 속으로만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그런데 부업으로 한 달에 몇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이라도 내 힘으로 벌어본 경험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당장 회사를 나갈 생각은 없어도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최악의 상황이 와도 나는 0에서 시작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 한 줄의 여유가 눈치를 줄이고 부당한 요구 앞에서 나를 지켜줄 최소한의 버팀목이 됩니다. 이건 회사 안에서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과 일에 쫓길 때는 사람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괜히 비교하게 되고 괜히 작아지고 괜히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내 손으로 만든 수입 통로가 하나라도 생기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누구 앞에 서도 나도 나만의 길을 만들고 있다는 조용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말수가 줄어들어도 불안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해도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게 됩니다. 부업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불안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게으름도 욕심도 아닙니다. 회사 하나에 인생을 걸기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나도 뭔가는 해야겠다 이 생각이 스쳤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지금의 삶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방법을 몰라도 괜찮고 아직 용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만이 결국 움직입니다. 그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반은 준비된 겁니다. 나머지 반은 아주 작게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또 제가 무료로 배포하는 수익형 글쓰기, 무료 강의, 모음집 전자책도 받아보세요. 월 100달러 넘기기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책에 소개한 무료 강의들 보고 돌파구를 찾았거든요. 영상 더보기란 누르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블로그 부업을 시작해보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될 영상들로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